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를 수능과 고2 학생 이하 학생들이 치를 수능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그러니까 2002년생들이 되겠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 대학에 들어간 2001년생들과는 또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이과 통합이라든지 선택 과목의 확대 등의 면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100% 반영한 입시를 치르는 것은 아니고,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약간 과도기적인 입시를 치르게 되고요.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이제 2022학년도 대입은 개정된 교육과정이 제대로 반영되는 첫 번째 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입시 변화에 대해서 대략적인 틀만 발표가 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되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수능 확대 기조 속에서 과연 내가 수능 공부, 내신 공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이전 수능보다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맞춰서 또는 목표 계열에 맞춰서 어떤 과목 선택하는 것이 대입에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수능의 출제 성향이라든지 배점 원리 등을 좀 이해해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수능과 관련해서, 대입과 관련해서 해야 될 중요한 고민입니다. 먼저 최근의 대입 변화 흐름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지난 2020학년도 수능과 그 다음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두 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수능 과목에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수학이나 탐구에서 이렇게 문이과를 구분하는 방식 등은 수능만 놓고 보면 뭐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수능은 그런 면에서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국어, 수학 과목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탐구에서도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면서, 그전에는 뭐 사회 두 과목, 과학 두 과목 이런 식으로만 선택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뭐 사회, 과학을 각각 한 과목씩 택한다든지, 또는 이과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사탐만 선택한다든지, 또 문과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과탐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좀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공통 과목이 한번 다 같이 보는 거지만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지, 수학은 선택 과목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될 수가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대나 자연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과연 사탐을 선택해도 가능한 걸까? 실제 입시에서 활용이 가능한 걸까? 뭐 이런 고민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수능 국어 시험을 보면 어차피 국어 응시자들이 동일한 과목,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 어렵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학생들 원점수 분포를 토대로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이제 표준 점수 변환만 잘하면 국어 영역 응시자들의 유불리가 따로 없었는데, 자, 새로 도입되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응시자 중에서도 화작을 선택한 학생이 있고 또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전에 사탐, 과탐 과목을 선택할 때처럼 어떤 과목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탐구 선택하고는 좀 다른 게, 탐구는 과목별로 점수가 따로 산출이 되지만 이 국어나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문항을 단일 합권 형태로 제공해서 성적 산출은 그냥 한 과목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공정한 배점 방식이 그동안 간단하게 예고는 되어 왔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지난 5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안내문이라고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능 관련 페이지 게시판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전에 우리가 먼저 참고해야 될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2019년 8월 달에
발표되었던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이 맨 윗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역 공통 선택 과목 간 문항 비율이 75대 25 내외다. 그러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인 수, 완, 수투 같은 경우 100점 만점으로 75점이 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기하나 미적이나 확통 같은 과목들은 25점으로 배점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한 표가 이 밑에 나와 있는데, 2022학년도 수능은 기존 수능에 비해서 뭐 문항수라든지 과목별 문항수라든지 시험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 75% 선택 25% 내외다,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우리 고2 학생들이 미래에 받아보게 될 수능 성적표 예시도 나와 있는데, 수능 성적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영역,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은 다 똑같고요. 다만 요 중간에 선택 과목란이 새롭게 생긴 것만 기존의 수능 성적표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 윗 내용입니다. 아울러 공통 선택 과목 구조로 실시하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 과목을 이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선택 과목 점수 조정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과목이 75점이고 선택 과목이 25점 배점이라고 할 때, 내가 받은 선택 과목 원점수가 공통 과목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원점수 20점이 19점이 될 수도 있고 21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작년 8월에는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2022 수능 예시문항 안내 자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 10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 과목 점수 조절에 관련된 정확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선택 과목 점수 조정에 관련된 과정인데요.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모든 학생들이 문이과 상관없이 수, 완과 수투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학생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확통, 어떤 학생들은 미적, 어떤 학생들은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을 각각 선택한 세 개의 그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수학 예시문항과 정답표 배점표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는 원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이 74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선택 과목은 26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26점인데 세 그룹이 각각 다른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런 걸 미리 예상해서 특정 과목으로 선택이 쏠린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과목을 학생들이 너무 기피하다든지,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정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학 선택 과목 세 과목 중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적겠죠. 그런데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면, 이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만의 공통 과목 점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점수가 높으면,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그러니까 수완 수투가 되겠죠. 수완 수투 점수가 높으면 나의 기하 점수가 내가 받은 원점수보다 조금 올라간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받은 기하 점수가 확통이나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보다도 동일한 점수일 때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점수를 조정한 후에 우리가 수능에서 뭐 원점수를 그대로 쓰진 않기 때문에 공통 과목과 함께 이렇게 표준 점수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뒤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 조정에 대한 설명을 이 밑에 자세히 다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방식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이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밑에도 이어지는데요. 이처럼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은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 과목 간 유분리 문제를 제한적이지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어려운 선택 과목, 남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수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정시뿐만 아니고 수시까지를 고려해서 몇 가지를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2022학년도 이후 수능에서 선택 과목 신경 써야 하는 경우는 정시뿐만 아니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필요한 경우에 또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문이과가 통합됐다고는 하지만 특정 계열 학과들, 특히 뭐 이과 계열이 되겠죠. 의대, 약대, 수의대 또는 공대 같은 그 전에 이과 학생들이 많이 진학했던 학과들은 이 수능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문과, 이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고요. 내가 수능 볼 때 화작을 볼까 아니 언매를 볼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뭐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독서문학 점수가 높다고 하면 언매 선택이 유리한 경우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국어는 선택 과목에 따른 대학 지원의 제한은 없으니까 점수나 등급 유불리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의학 계열이나 공대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고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이과 계열 학과들에서 학생 모집할 때 수학, 미적이나 기하를 꼭 선택하게 하지만, 경기도 외곽에 있는 대학들이나 또는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도 확통 선택해도 지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도 없고, 물론 지방 의대라든지 약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처럼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과 계열 진학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할까 기하를 선택할까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아주 적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의대나 치대, 약대 또는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최상위권 학부 학과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택 과목 점수 조정에 의하면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최종 표준 점수가 더 높을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최상위권 입시에서는 그런 표준 점수 1, 2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 기하 과목, 미적분 과목 뭐 몇 학년 몇 학기에 또 몇 명이나 듣는 과목으로 개설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미적분하고 기하는 내신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 내신이 9등급제, 기하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등급이 아니고 A, B, C 3단계 절대평가로 내신이 산출됩니다. 어쨌거나 자연계열 학과로 진학을 꿈꾸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1, 2등급 수능이든 내신이든 1, 2등급 대 수험생 여러분들은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하셔야 되고, 학통을 선택할 경우에는 아무리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계열로 진학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신 3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학통 선택이 가능한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들도 있는데,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들은 뭐 이과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더라도 학통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탐, 사탐도 마찬가지인데요. 문과 계열 진학 학생들은 뭐 과탐을 선택하든 사탐을 선택하든 또는 두 개를 같이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이과 계열 진학 원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과탐만 두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 최상위권 대학이나 뭐 의대, 약대까지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완투 과목을 둘 다 선택하시되, 완투 과목 두 개가 과목이 서로 겹치지 않게 선택하시는 게 어느 대학, 어느 학과든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대학별 선택 과목 지정 상황을 보시면, 이 자연계열 탐구 선택에 있어서 과탐만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학교들 목록이 여기 쫙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기 기록된 대학 이외에도 인서울 대학들 대부분은 자연계열에서 과학 두 과목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이제 진학에 표시된 학교들 보면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 보면 동일 분야 완투 응시를 불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학 1, 화학 2 이렇게 과학을 두 과목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대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가톨릭대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최저가 필요한 경우에 투 과목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과목 1, 2를 선택하시는 게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2 과목 서로 다른 2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수능 과목 선택이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보다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탐구 선택도 마찬가지로 1, 2등급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과 3, 4등급 이하 중위권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성적대나 또는 목표 대학 학과에 따라서 탐구 과목 선택의 폭이 예년보다는 좀 넓어졌지만,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진학하고자 할 때에는 예년처럼 과탐 두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 선택이 이전보다는 좀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라서 교차 지원도 좀 수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직탐 선택 구조가 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일반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22학년도 각 대학별 전형 계획이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 고2 수험생 여러분들은 목표 대학의 전형 방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2 수험생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 비중이 늘어나고 이런 입시 변화가 우리 고2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이전 선배들의 입시 데이터가 거의 써먹을 수 없거나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시 전략이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미리미리 좀 알아봐 두지 않으시면 3학년 원서 쓸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변화 관련해서 제가 연작으로 대학별 또 계열별 입시 분석 자료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